써니사이드업 7번째 계명은 갈등의 순간에는 입을 닫고 자리를 떠나라입니다. 부모는 아이의 잘못된 행동에 뚜껑을 열리는 경험을 많이 하게 됩니다. 아이가 떼굴떼굴 구르고 난리를 칠 때 엄마도 참지 못하고 같이 소리를 지른 적이 있죠? 그런 맞불 작전을 해서 효과를 본 적이 있나요? 아이도 엄마도 모두 속상한 상황이 됩니다. 아이는 자신의 감정을 이해해주지 못하는 엄마 때문에 속상하고, 엄마는 참지 못하고 아이에게 감정을 다 쏟아부어서 속상하게 되죠. 화났을 때는 문제를 다루지 마세요. 화가 모든 일을 다 망칩니다. 특히 관계를 망치게 되죠. 뚜껑이 열리면 재빨리 닫고 평정심을 찾으세요. 입에 재갈을 물고 테이프를 붙이는 연습을 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아이가 요청한 적은 없지만 엄마의 사랑으로 맛있게 먹을 것을 상상하면서 음식을 만들어 아이를 불렀더니 정성스럽게 만든 음식을 지금은 먹고 싶지 않다고 하면 엄마는 너를 위해 했으니 먹으라고 하며 실갱이를 하게 되죠. 너 엄마가 이거 만드느라고 얼마나 힘든 줄 알아? 아이는 누가 해달라고 했어? 물어보지도 않고 하고서는 왜 화를 내? 잘해보려던 시도가 다시 동상이몽이 됩니다. 엄마는 맛있는 음식을 먹이려고 했더니 그 마음을 알아주지 않아서 서러움, 원망, 미움, 괘씸한 마음이 생길 수도 있어요. 그러나 물어보지 않은 것은 내 잘못이니 아이한테 날선 소리 내지 말고 커피 타임을 갖거나 화장실 타임을 갖거나 밖에 잠시 나갔다 오거나 해서 진정하는 시간을 가지세요. 아이와 부모가 모두 화가 나서 감정을 통제할 수 없으면 상처를 주고받기 전에 입에 덕테이프를 붙이고 심호흡을 하세요. 지금은 엄마가 화가 나서 이야기를 할 수 없으니 조금 이따가 하자 하고 자리를 떠나거나, 아이가 어리면 옆에 있어 주길 바라는지 물어보고 입은 다물고 옆에 있거나, 엄마가 진정하면 올게 하고 잠시 자리를 떠나서 물 마시고 심호흡하고 오세요. 우리 모두 감정 버튼이 있고 그걸 누르면 뚜껑이 열립니다. 고슴도치는 공격적인 상황에서 평상시와 다르게 몸을 동그랗게 하고 온몸의 가시를 고추세워 헐크로 변합니다. 고슴도치끼리도 가까이 다가가면 갈수록 서로를 찌르기 때문에 고통을 겪게 되죠. 그래서 고슴도치들은 서로 적정거리를 유지한다고 합니다. 추울 때도 체온을 유지하기 위해 서로 가까이에 다가가면 가시에 찔려 고통이 심하니 너무 가깝지도 멀지도 않게 적정거리를 찾는다고 합니다. 우리도 아이와 너무 가까이에서 찌르며 고통을 겪거나 너무 멀어서 찬바람 쌩쌩 불지 않게 적정거리를 찾아서 유지해야 합니다. 고슴도치 헐크의 뇌가 작동하지 않게 부모가 입을 다물고 먼저 들으면 행복이 옵니다. 들어주면 격앙된 감정이 누그러지는데 대부분의 부모들은 맞불 작전으로 하나도 남김없이 다 태우려고 합니다. 아이가 퍼부을 때 입을 다물고 반응하지 말고 개인적으로 받아들이지 마세요. 아이는 자신의 화난 감정을 마구 쏟아내고 토해내고 있는 중입니다. 엄마가 물어보는데 대답도 안 하고 쌩 하고 문을 쾅 닫고 자기 방에 들어가면 부모 안에 고슴도치가 헐크로 각성하면서 당장 달려가서 너 엄마 말 안 들려? 하고 문을 닫으려는 자와 문을 열려는 자가 대치하게 되죠. 아이는 분노로 벽을 내리쳐 구멍을 내고 엄마는 문짝을 떼어내서 이에는 이, 눈에는 눈이야 하고 지옥에서 온 폭풍 같은 분노로 오페라 마술피리의 밤의 여왕 같은 분노를 아이에게 뿜으시나요? 밤의 여왕 아리아 아시죠? 딸 파미나에게 쏟아부을 때 정말 완벽하게 부르는 소프라노가 몇 안 된다고 하는 그 아리아처럼 소리조차 잘 낼 수 없는 그런 분노요. 내 안에만 헐크가 있는 게 아니라 아이에게는
더 큰 헐크가 존재하는 거 기억하세요? 당장 버르장머리를 고쳐놔서 잘못했다고 앞으로 잘하겠다는 말을 기대하지만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아요. 왠지 아시죠? 부모도 똑같이 행동했기 때문이죠. 뚜껑을 닫으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진정해야 합니다. 그 감정이 지나갈 때까지 힘들겠지만 살상무기인 독가스를 뿜어대는 입에 테이프를 붙이세요. 아이를 당장 가르쳐야 한다는 유교맘을 버리세요. 유교맘이 발동하면 아이는 더 배우지 못하게 됩니다. 때때로 부모들은 어디 감히 하면서 경찰을 부르겠다느니 아이 보고 당장 나가라고 하면서 아이와 몸싸움을 하고 아이를 벼랑 끝으로 내모는데 진심이신가요? 다시는 아이를 안 볼 생각이세요? 2024년에 일어났던 사건을 알고 계시나요? 14살이었던 칼리는 The Teacher of the Year를 받을 정도로 유능한 수학 선생님인 엄마와 같은 고등학교에 다녔어요. 엄마는 폭력적인 남편 때문에 이사를 하고 재혼을 했습니다. 공부를 곧잘하고 아무 문제 없었던 이 모녀의 일상이 남자친구가 생긴 칼리가 성적이 떨어져서 엄마가 최근에는 못 만나게 하고 있었는데 엎친 데 덮친 격으로 다른 동료 교사가 칼리가 전자담배를 하고 있는 것 같다고 귀뜸을 해줍니다. 그날 집으로 돌아오다 언쟁을 하고 집에 와서 엄마는 아이 가방을 뒤지고 방에 가서 아이 서랍을 방 곳곳을 뒤지다가 엄마 방에 있던 총을 들고 온 딸에게 살해가 됩니다. 칼리는 왜 엄마를 죽였을까요? 새아빠도 죽이려고 문자를 보내는 대담한 행동까지 했는데 다행히 아빠는 죽지 않았어요. 새아빠가 증언해서 아이가 평상시와는 달랐고 누군가와 함께 있는 것처럼 느껴졌고 극도의 공포, 흥분 상태였다고 전했습니다. 도저히 이런 일을 한다고 여겨지지 않았던 거죠. 그 순간 칼리는 이성이 작동하지 않고 사춘기에 미친 뇌만 작동하고 있었으니까요. 만약에 칼리 엄마가 아이 안에 있는 고슴도치를 건드리지 않았다면 어떻게 되었을까 하는 안타까움이 있었습니다. 사생활은 이 시기의 전부입니다. 아이 방을, 아이 물건을 함부로 뒤지지 마세요. 의심스럽다고 뒤지다가 뭐라도 발견했다고 해서 아이가 달라지나요? 더 모르게 숨기고 비밀 요원이 될 수 있어요. 칼리는 결국 종신형을 선고받았고 재판 내내 침착했던 아이는 자신의 형량을 읽어내려가는 판사 앞에서 눈물을 흘렸습니다. 한국에서도 전교 1등이 엄마를 살해했던 사건 기억하시나요? 10년도 훨씬 넘었죠? 궁금해서 찾아보니 그 아이가 벌써 30살이 넘어 결혼도 하고 애도 둘이 되었더라고요. 그의 인터뷰를 보면서 정말 그럴 수밖에 없었겠다 하고 고인이 되셨어도 그 엄마에 대한 울분과 아이가 너무 불쌍해서 눈물이 났던 기억이 나요. 공부하라고 잠도 못 자게 하고 전교 1등을 하니 전국 1등 하라고 하고 회초리로 인해 바지가 피에 물드니까 아예 매맞는 바지를 정해서 애를 체벌하고 체벌의 강도가 골프채를 휘두르고 야구 방망이로 아이를 때리니 매일이 지옥이었겠다 싶더라고요. 잠도 못 자게 하고 졸면 때리고 위협을 하니 아이가 공부를 제대로 할 수 있었겠어요? 두려운 아이는 그동안 성적을 위조해서 보여줬는데 다음 주면 선생님과 면담을 하는데 엄마가 알게 되면 하는 공포에 휩싸인 아이는 엄마를 죽이게 되죠. 그 아이가 엄마를 죽이지 않았다면 엄마 손에 죽었을 거라는 정황들로 인해 이례적으로 3년형을 받았죠. 정말 곁에 있다면 그 아이를 꼭 안아주고 싶었어요. 항상 진정하시고 이성을 챙기셔서 공사 중인 뇌를 가져 감정이 미쳐 날뛰는 아이와 같이 춤추시며 큰일이 나고 맙니다. 부모와의 관계만 나빠지고 아이는 변하지 않고 원망과 복수심만 생깁니다. 청소년 발달 심리를 연구하는 많은 학자들이 이 시기의 아이들은
정말로 이렇게 표현하는데요. 극도에 미친 정신 나간 감정 상태여서 정상적인 상태에서 일어난 범죄로 다루지 말고 사춘기 발달 단계를 고려하라는 선초를 호소하고 있습니다. 내가 그 정도의 미친 흥분 상태이니 부모가 어른으로 먼저 진정하고 아이가 진정할 때까지 기다려주세요. 폭풍우를 피할 수 있는 방법은 아이와 미리 약속을 하세요. 화날 때는 서로 피했다가 진정되면 이야기하는 걸로 정해보세요. 바로 잘못했을 때 가르치지 않으면 잊어버린다고 여길 수 있으나 감정이 진정이 안 되면 이성적인 생각을 못하니 아이가 준비되면 이야기하세요. 들리지 않는 아이에게 쏟아부으면 부모의 격앙된 감정만 전달되고 관계만 나빠집니다. 부모가 먼저 진정해서 좋은 말로 할 수 있을 때 하세요. 좋은 말이 안 나온다고요? 좋은 말이 안 나오면 기다렸다가 하세요. 너무 어린 아이들은 내일이나 며칠 지난 다음에 하면 뭔 소리지 하고 잊어버리니 진정하고 5분이나 10분 있다가 하세요. 그러나 10대 아이들은 곰국 끓이듯이 하루나 이틀 있다 나중에 이야기하세요. 저희 집에 룰이 있는데 서로 화나면 그 자리에서 말을 안 하고 나중에 하는 거예요. 제가 통제가 안 되면 엄마가 화나서 이야기할 수 없으니 나중에 하자 하거나 아이가 엄마 내일 얘기해 하고 서로 워워 하고 찌르지 않게 됐어요. 시간이 좀 지나면 진정돼서 미안해, 고마워, 허그도 하고 눈물도 흘리고 좋은 관계를 유지할 수 있어요. 하다 보면 아이도 엄마도 습관처럼 되더라고요. 화날 때는 휴식 시간을 갖고 먼저 진정하세요. 소리 지르고 싶으면 소리 지르는 척 해보세요. 진짜 소리 지르면 아이가 무서워하고 우리도 기분이 안 좋지만 소리 지르는 척 하면 아이도 즐거워하고 다시 제자리로 돌아올 수 있어요. 엄마가 화내면 아이에게도 정당화를 주게 되는 것 같아요. 엄마도 화냈잖아 하면서 아이도 화를 내는 게 당연하다고 여깁니다. 이성을 잃었으면 경직된 분위기를 유머로 풀어보세요. 맞아. 엄마가 화냈지. 미안해. 좋은 말로 못해서 미안해. 하고 두 손을 모으고 인사를 하듯이 하면 아이도 웃고 나도 웃을 수 있죠. 빨리빨리의 민족이라 갈등의 상황에서 빨리 해결하려고 합니다. 기다리세요. 3초 동안 숨쉬기 하면서 진정하고 입은 다물기로 결심하세요. 화난 상태에서는 대화하지 않는다는 원칙을 세우고 의식하고 있어야 갈등의 상황에서 무의식이 튀어나오는 걸 막을 수가 있습니다. 지킬과 하이드의 양면성을 헐크의 두 얼굴을 가지고 있는 아이가 늑대의 울음을 멈추고 양으로 돌아오는 시간을 기다려 그때 대화하세요. 톨스토이 소설 전쟁과 평화에 이런 구절이 나옵니다. 신은 파멸하려는 자에게서 이성을 제거한다고 하죠. 부모로서 우리가 꼭 붙들어야 할 것이 이성이라고 생각돼요. 좋은 말로 웃으면서 하시고 진정되면 하는 것을 습관이 되게 하세요. 이미 여러 차례 말씀드려서 아시겠지만 아이가 진정하고 부모도 진정되면 비난의 말로 헐크와 청개구리를 부르지 마시고 아이 메시지를 써서 부모의 감정, 상황, 기대만을 표현하세요. 부모가 강하게 하면 할수록 아이도 똑같이 해주려고 하니 아이의 협조를 얻을 수 있는 말이 무엇인지 생각해 보세요. 엄마는 그런 말을 들으면 기분이 안 좋아. 좋은 말로 친절하게 할 때 더 잘 들을 수 있으니 그렇게 해줄래? 엄마 마음을 알아주고 그렇게 말해주면 고맙겠어? 어려서부터 화났을 때 자신의 감정을 어떻게 해결하는지를 계속 해온 아이라면 10대가 돼서도 엄마가 상기시켜주면 좋은 말로 다른 사람을 배려해서 말해야 한다는 것을 기억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